늘스타TV를 구독해주시는 감사하고 소중한 우리 늘메이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예비 승무원 예승인 늘메이트들이 궁금한 질문 그리고 승무원을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승무원들에게 한 번쯤 궁금했던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려고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한번 글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31분의 좋아요를 받았던 댓글이 있었는데요. 히읗무리 2개님께서 2주 전에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첫 번째는요. 승무원이 되려면 꼭 치아가 보이게 웃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질문이 4개나 돼요. 두 번째는요.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시 학과별 선호도가 있나요? 이건 비항공과 기준으로요. 세 번째는요. 첫 지원 시 합격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 마지막 4번째는요. 목소리 톤은 솔톤으로 꼭 높아야 하나요?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 팩트만 딱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꼭 치아가 보이게 웃어야 하는지요? 에 대한 질문을 한번 제가 표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무표정. 두 번째, 눈만 살짝 웃는 거. 세 번째, 입까지 살짝 웃는 거. 네 번째, 치아까지 웃는 거. 어떠세요? 확실히 치아까지 보이니까 더 밝은 느낌이 들죠? 승무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객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하나 물 한 잔이라도 요구할 때 승무원 언니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부탁하기 어렵고 예쁜데 도도하게 생긴 승무원은 사실 기내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이 치아 보이게 웃는 거 그거 표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승객을 환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일링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치아 스마일링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남녀 동일하게. 근데 요거 면접 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사람이 마네킹이 아닌 이유는 표정과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표정이 계속 한 표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원자가 조금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무거운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듣는 건 좀 별로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정이 조금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근데 사람이 계속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우울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랬어요. 그랬고요. 이런 표정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원자가 얘기를 하는데 밝은 얘기다. 그렇다면 난 어떤 표정이면 좋을까요? 슬쩍슬쩍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명사진처럼 이러다가 면접관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 눈 웃음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표정이 진짜 휙휙 바뀌죠.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표정 연습 거울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남자분들도 여자들처럼 치아 미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별로예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남자들이 치아 드럼 내면서 평상시엔 웃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 정도의 온화한 미소를 기본 미소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정말 밝게 웃을 때 즐거운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말하면서 치아를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에서 임원 면접 때 저희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 친구가 남자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뭐 좋은 일 있어요? 남자가 왜 이렇게 치아를 보이면서 웃어요? 라는 면접관의 피드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피셜. 그래서 남자분이 똑같이 여자처럼 치아 미소를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치아 스마일링이 남녀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로 표정 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시 학과별 선호도 비항공과라고 한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번 제주항공 하반기 채용도 우대 자격 보면은 채용 노선,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해주잖아요. 언어가 유리하겠죠. 언어과. 그래서 저도 일문과지만 그런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리할 거고
또 회사의 조직원이 된다라는 것은 뭐 회사에 대해서 경영학 정도를 전공을 하면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항공과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관련해서 관광 쪽이라든지 관광 경영, 그리고 호텔 쪽, 뭐 비서 쪽 이런 쪽에서 전공을 하셨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호학 같은 뭐 의료 쪽 계통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할 것 같고, 뭐 다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이제 관련이 없는 전공도 다 연관성만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항공과 지망생들도 이걸 되게 많이 가장 고민을 할 텐데, 항공과 우선 쓸 수 있는 대로 쓰면서 이 지망으로 B 전공을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취향지로 많이 겹치는 언어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첫 지원 시에 항공사 합격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 가면은 타이핑을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면접관들이 실무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은 면접자들 하나하나 스캔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노트북에 폭풍 타이핑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적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떨어졌다면 분명 안 좋은 점을 보셨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고, 그 안 좋은 점을 노트북에 기록을 해두지 않았겠습니까? 인사팀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그래서 다음에 뽑을 때 재지원을 했으면 지원자 자격이 얼마나 많이 변경이 됐는가, 그리고 실무 면접을 다시 볼 때에도 이미 이 사람이 그때 실수했었던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다소 너무 경직되어 보였다거나, 말을 더듬는다거나,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다리가 너무 덜 붙었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미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첫 지원을 할 때에는 아무런 색안경이 없이 봤다가 이 사람이 재지원일 경우에는 떨어질 때의 그 결격 사유를 알고 보니까 그게 더 빨리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었던 게 바로 보이고 선입견 갖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지원의 기회에 합격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지원인 학생들이 안 되는 건 아니니 항상 트라이는 계속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소리 톤은 꼭 높아야 하나요? 이 질문도 그냥 심플하게 아니요 라고 답변 드릴게요. 제 목소리 톤도 원래 높긴 하지만 높은 톤을 저는 조금 더 낮추고 힘을 주려고, 대신에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낮은 톤이 합격에 유리한 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톤, 그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안정적일 것 같은 톤, 그 정도면 돼요. 목소리가 물론 호감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은 내가 낼 수 있는 톤에서 가장 정제되어 있고 갈라지지 않고 힘이 있고, 그리고 발성 자체가 힘있게 울리는 그런 소리면 괜찮지, 그 소리를 너무나 높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높은 사람이 너무 또 낮게 김주아 아나운서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늘스타 커뮤니티에 있는 4개의 인기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인기 댓글, 궁금한 궁금점 제가 항상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실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꾹 누르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